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간인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던 화랑대 철도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으로 검색하여 방문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만 걸으시면 화랑대 철도공원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경춘선 숲길 마지막 구간에 위치하며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던 옛 화랑대역을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 옛 경춘선 화랑대역의 역사와 플랫폼 그리고 폐선로 등을 살려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증기기관 차량 히로시마 전차, 트램, 무궁화호 열차 등 실물 열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열차머리 꼭대기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수원과 인천 지역을 연결해 주었던 수인선 협계열차입니다. 해방 이전부터 해방 이후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초석이 다져진 90년대까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1899년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통되어 서울의 종로 거리를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던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수단이었습니다. 40인승으로 특별한 정차장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승하차가 이루어졌고, 전차가 내는 굉음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하기도 했는데요. 탈 때 집신을 벗어서 들고 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타임뮤지엄은 기차여행의 추억이 있는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실제로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 6량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시간의 탄생부터 아인슈타인의 시간, 예술로 승화시킨 중세의 시간, 현대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시간 등 시간을 주제로 한 재미있고 독특한 전시 공간입니다. 트램 도서관인데요. 다른 기차들과 다르게 내부에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답니다. 아이가 볼만한 책들도 많고 착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그리고 트램 도서관 제일 앞쪽에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조작도 해볼 수 있답니다. 화랑대 역사관은 태릉역으로 시작했으나 이곳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해온 후 1958년에 화랑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는군요. 그 당시에 역의 군인표도 붙어 있고요. 열차에 매달려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서 역무실과 대합실 사이에 굴뚝은 겨울에 설치되는 난로의 연통을 연결하여 연기를 배출하도록 했다고 하던데 정말 난로가 있네요. 70여 년의 흔적들이 기록물과 기증품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를 달렸던 증기기관차 중에 가장 유명한 형식 미카 3형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기도 했고, 증기기관차가 조문을 한 지도 한참 후인 1980년대까지 운행한 이력이 있으며, 또한 보존된 차량도 많고 소설의 제목, 한국전쟁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는 미카 증기기관차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전차 900형 전차입니다. 히로시마 전철 900형 전차는 히로시마 전철이 시내 노선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오사카 시
교통국에서 중고 차량을 넘겨받아 1969년에 도입한 전동차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운행되다가 은퇴 후 우리나라에서 다시 운행 목적으로 들어온 노면 전차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연중무휴로 언제나 방문 가능하고요. 전시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대부분 월요일, 공휴일 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 매력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 같은 화랑대 철도공원입니다. 서울 데이트 코스로도 매력적인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랑대 철도공원 건너편에는 조선 왕조 제11대 임금인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 윤씨의 능이 있는 호젓한 태릉으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태릉 매표소를 통과하면 조선 왕릉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조선 왕릉의 구조를 그대로 축소하여 재현해 두었기 때문에 조선 왕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성물은 옛 완친왕 묘의 성물인데 고종과 영보당 귀인이 씨 아들 완친왕의 옛 무덤에 있었던 성물이 옮겨놨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가 옆면에 있는 조선 왕릉은 역사성과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곳이지만 오랜 동안 자연이 잘 보존되어서 생태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서울에 이런 녹지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릉으로 가는 길은 왕이 다니는 어로와 신들이 다니는 향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길에는 단차가 있는데 향로 말고 어로로 통행하면 됩니다. 태릉은 조선 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능입니다. 문정왕후는 남편 중종의 능인 정릉을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기고 자신도 같이 그 곁에 묻히기를 원했으나 정릉이 비가 오면 침수 피해가 잦아서 현재의 자리에 태릉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태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둘러져 있어서 기품이 있어 보이며 문석인과 무석인이 다른 성물에 비해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태릉에는 340m 정도 길이의 소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소나무 숲이라서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조선왕릉은 주변에 도심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왕릉 숲길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외부와 소음이 잘 차단되고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산책로가 좋아서 맨발로 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맨발 보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선왕릉전 시관 해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1시, 15시와 왕릉 해설은 홍살문 앞에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니 해설과 함께하면 조선왕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릉과 강릉을 연결하는 숲길은 한시적으로만 개방되는데 5월 16일부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봄 개방이 끝나면 10월은 되어야 걸어볼 수 있는 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잠시 여유롭게 산책하고 자연을 느끼고 추억을 되새기고 싶으시면 태릉과 화랑철도공원 한번 다녀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